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 이제 상법, 지금 뭐, 시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상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상법이, 일단 사례형으로 100점 나오고, 선택형으로 저기, 20문제 나오죠? 20문제 내외. 올해는 20문제 넘게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고, 기록형에서도, 기록형에서도 매년 한두 주제는 거의 나오는 저기 주제인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요, 분석을 해보면 민법, 민소, 상법, 민법이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선택형에서 이게 35개, 이게 15개, 20개, 그죠? 그렇게 하고 이게 150점, 사례는 150점, 100점, 그죠. 100점, 100점 정도씩 나오죠. 그죠. 내외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매년. 그 다음에 기록형에서도 민법에서 지금 이제 175점인데 이게 여기서 상법에서 한 25점? 네. 민소법 쟁점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잘해야 뭐 10점 내외 나오나 하여튼 그 정도죠. 예, 그렇게 하면은 비중은 민법이 제일 크고, 그죠? 1순위고, 뭐, 당연히 뭐, 민법 당연히 1순위죠. 그 다음에 상법 2순위, 민소법 3순위인데, 근데 또 이제 우리가 강의를 개설하는 거 보면은, 민소법은 요번에도 17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짜면은 보통 12회도 아니고, 뭐, 작년 보면 10회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잘해야 12회 내외, 14회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민소법보다 상법이 양도 적고 이해하는 것도 훨씬 오히려 민소법보다는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래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는 상법이 조금만 공부하면 민소법보다 점수는 더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올해 좀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은 뭐 크게 뭐 예년에 비해서 아주 뭐 어렵게 나오고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상법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민소법에 들이는 노력에 비하면 상법은 훨씬 조금만 들여도 이거 상법에서 저기 선택형에서 한 15개 이상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지엽적인 건 뭐, 그건 뭐 누가 해도 못 푸는 거니까. 그리고 70점 중에, 아니 100점 중에 한 60점 이상. 그죠? 그 다음에 기록형은 나오는 게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거의 회사법에서 몇 개 나오는 정도니까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상법에서 그렇다면 이제 상총 지금, 상행위,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어수, 보험 이렇게 돼 있죠. 뭐 단연 그죠? 여기서 한 80%는 나오죠. 그러니까는 선택형으로 한다면은 여기서 그죠? 한 80, 그래서 상총 상행위가 잘해야 그죠? 한두 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한두 문제. 요 어수가 한 4문제 그죠? 보험은 한 문제 정도. 예, 그래서 이번 보험은 거의 뭐 할 시간이 없고 뭐 그 노력에 비해서 이거 한 문제 맞추려고 물론 뭐 했는데 어수도요 조금만 하면은 이것도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조금만 해서 이제 이번 강의 통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만 하면은 거의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사례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상총 상행위는 뭐 여러분들 맨 처음에 상법 시작하면 항상 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는 잘 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7, 80%가 나오죠. 그죠? 7, 80%. 그래서 이제 회사에 집중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 강의 계획은 상총 상행위를 1회씩 1회씩 해서 한 2회에서 3회 오늘 개강 정도 할 테니까는 3회 한 해 한 해 하고 어수도 2회에서 3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회 이상을 해야 이제 그죠? 10회 이상을 했는데 10회인데 지금 이게 안 물리적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2회 2회 빼면 8회 이상 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0회로 한 것이 뭐 절대적으로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핵심 체크 찝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이거 다른 제가 지금 민법, 민사소송법, 이제 상법 이렇게 이어서 이제 찝을 했는데 구성은 이제 우리 사례형 대비를 위해서 기본 내용을 앞부분에 요건 효과 사례풀이 구조를 위해서 요건 효과 형태로 다 구조를 짜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파트는 선택형 대비를 위해서, 여기 기본 내용에서 특히 강조할 저기 선택형 판례들이요. 판례들, 특히 원문 꼭 필요한 것들, 하고 이제 여기다 해가지고 두 번째 파트를 해놨어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기출 정지문. 그래서 기출문제 지금 1회부터 이제 5회 것까지요. 9회 것까지 해서 정지문 형태로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여기 기본 내용 가지고 다 풀 수 있도록. 물론 여기 기본 내용이 없는 것들은 가볍게 그냥 조그만 글씨로 해서 이제 해설을 달아놨는데 해설까지 다루면 뭐 이건 책은 너무 커지니까 안 되고 그래서 기출 정지문만 보고 그냥 딸딸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해놨어요. 그리고 그 틀린 지문이라든지 틀린 지문을 정지문으로 바꾼 부분이요.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밑줄을 쳐놨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보면 그렇게 밑줄 살짝 쳐 있는 것들이 틀린 지문을 정지문으로 바꾸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아주 상호 호환되게 보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기본 내용 당연히 요거 두 개는 요번에 강의를 하는데 이게 문제 이것까지 하면은 뭐 12회는 택도 없을 것 같고 이것까지 한번 풀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풀어보든지 하여튼 그거는 강의 시간 맞춰가면서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풀면은 좋은데 지금 횟수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원래 지금 뭐 사실은 횟수도 큰 의미는 없지만 지금 하여튼 계획은 이렇다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빨리 상종상해 끝내고 회사법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어음수표도 이제 2, 3회만 하면 어느 정도는 작년에 해보니까는 지금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지금 민법 민사소법은 사례 끝나고 사례 위주로 사례 기본 강의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도저히 상법은 그게 안 돼. 이건 다음 기회에 기본 사례를 지금 어느 정도 만들고 있으니까 기본 사례를 가지고 한번 확인하면 뭐 기록형은 항상 저기 기본 사례 기록이죠. 기록은 이제 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때 맞춰서 쟁점을 찾아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 기본 사례집은 나오는 대로 따로 다시 강의를 해서 이거는 맞춰 두 개를 나중에 겸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목표는 이게 목표고 정지문은 하여튼 시간을 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책은 그렇게 해서 지금 요거 기출 핵심 정리 찝이요. 그래서 민법 민수찝처럼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그 맨 앞에 이제 머릿말에다가 지금 요 내용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 번만 읽어보는 정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차 넘어가서 총칙 파트. 그래서 이거는 기본서처럼 막 이렇게 세세한 거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회사다. 그럼 뭐 유한해서 합쳐 한 명 다 빼버렸어요. 그거 뭐 다 해봤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그죠? 그걸 위해서 그 노력을 들일 필요 없어요. 다 그랬잖아요. 민법, 민수법도 불필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니까 여기 15개만 맞아도 뭐 이거는 뭐 그죠? 합격 점수 맞는데 뭐 저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는 민법은 30개. 여기서는 한 12개.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럼 뭐 이게 몇 개예요 벌써. 그죠? 그러니까는 훌륭한 점수를 맞을 수 있으니까 그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거기 2페이지로 들어가서 이제 본 진도를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총상행이죠. 상총상행이. 그래서 이제, 지금 본 대로, 큰 흐름이 상총상행이, 요번에 하는 게, 그죠? 상총상행이고, 회사는 주식회사만 할 거예요. 주식회사. 그 다음에 어수까지 할 거예요. 보험은, 지금 시간상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한다 그러면은 고지의무 설명 고지의무야. 이거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거 하나 나왔던데 이거 하나만 딱 찍어서 나오면 맞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정도로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요 사령은 안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는 거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총론 부분 항상 총론 부분이죠. 상법의 그냥 개념. 그래서 거기는 간단하게 해서 2페이지요. 상법의 의의와 법원. 그래서 항상 민법도 그렇고 의의와 법원이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상법의 먼저 의의 1조 여러분들 맨날 읽었었던 상사에 관해서 상법 규정이 없으면 상간습법이 민법이 한다. 그래서 선택형에서 이제 모의 시험에서는 잘 나오죠. 상간습법이 민법이 우선한다. 그죠? 그거는 잘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건 체크해놓고. 그래서 적용 순서를 이제 일반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자치, 정관.
자치법인 정관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상사특별법이고 그 다음에 상법이고 상관습 민법 민관습 조리. 그러니까 그 뒤에 민법 민관습법 조리는 민법 1조죠. 민법 1조. 그죠? 그 위에는 상법 여기는 상법 1조고 그 정도로 해서 하나만 준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상법의 효력 적용 범위 그래가지고 일방적 상행이다. 일방적 상행.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상법이 적용되는 이제 상법 총론이죠. 이제 상법이 적용되는 거. 그럼 이제 예컨대 각각 우리 대부분 이제 계약을 이제 상행위를 하는 거죠. 상행위를 한다. 그래서 이제 얘가 상인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비상인, 그죠? 여기 상인. 경우의 수를 나누면 여기는 상인, 비상인. 둘 다 비상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둘 다 상이다. 이게 쌍방적 상행이라고 그러죠. 쌍방상행이. 쌍방상행이고, 요 두 개가 일방 상행이고, 그죠? 상행이고. 상행. 요거는 이제 상행이가 아니죠. 비상행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쌍방적 상행이, 일방적 상행까지도 상법이 적용된다. 상법이 적용되고, 그죠? 그 다음에 비상행, 요것만 민법이 적용되겠죠. 민법이 적용된다. 그러면 논의의 실익은 대표적인 게 54, 64죠. 54, 64. 그죠? 그러니까 상법이 적용, 상법 54조에서 상사율 연 6%. 그죠? 그 다음에 64 상사시효 5년. 그죠? 민사는 연 5%. 소시 10년. 그러니까 소시 이자 이율이죠. 법정이율이죠. 상법 법정이율. 그죠? 민법 법정이율은 연 5%. 그죠? 여기서는 소시는 10년의 소시에 걸리고. 그죠? 예,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두 개지죠. 그래서 나머지 그 상법 나머지는 이제 상행에 가서 이제 차이 나는 거 있지만 항상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라 이런 취지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상법은 그 책에서 동그라미 원칙적 일방적 상행위. 그래서 원칙적 일방 상행위가 일반적 당사자 행위가 상행이면 상인이든 비상이든 상관없이 모두 상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식적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외적 쌍방적 상행위. 그러니까는 거기 상인 간의 쌍방 상행이 있어요. 상인 둘 다 상인 간의 상행에만 상법이 적용되는 거기가 이제 55조 상사유치권 그다음에 57조 매도인의 공탁 경매 이제 몇 개 있죠. 그건 상행에 가서 하면 좀 암기해둘 부분이죠. 그거는 쌍방적 상행. 그러니까 둘 다 상인일 때만 적용되는 거. 그건 따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3번 논의의 실익은 상법이 적용되면 상행위로 인한 법정이율 연 5푼. 그죠? 그래서 54조. 그 다음에 상사시효 64조 5년.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딸린 판례는 상법 3조에 따라서 상법 3조에 따라서 당사자 1인 행위가 상행인 때는 전원에 대해 상법이 적용되므로 그저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의 상법이 적용된다고 거기 보아자가 빠진 것 같아요. 적용된다고 보아. 상인이 아닌 자와 공동 차입한 차용금 채무도 모두 상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컨대 A가 돈을 꿔줬다. 그죠? B한테 B, C, D. 그죠? 그래서 얘만 상행이다. 얘는 비상인이고 이렇게 되면 한 사람만 그렇죠? 이렇게 돼 있더라도 전부에 대해서 그죠? 전부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된다.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처럼 요게 적용되는 거죠. 연 6% 5년. 그죠? 이렇게 요 얘기니까는 공동 차입. 그죠? 여기서 소비대차. 공동 차입에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5년의 상사시효. 항상 이렇게 준비해놓고 예, 그래서 상법의 효력 일반론으로 그 정도만 준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보통거래약관. 이거는 주로 이제 경제법 영역인데 약관이라는 건 개념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구속력도 민법이랑 똑같죠. 법규설이냐 계약설이냐. 근데 계약설. 그죠? 이렇게 보통거래약관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구속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 판례만 보겠어요. 2번에 첫째 줄. 판례는 보통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의 구속력을 갖는 것은 자체가 법규범설이 배척이죠. 법규범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합의 때문이다. 그래서 계약설, 맨 밑에 계약설 입장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세 번째 줄.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보통보험약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약관 구성에 배제할 수 없다. 계약서가 작성돼 있을 때는. 다만 당사자의 명시적으로 약관에 달리 약정할 때는 약관의 구성력 배제네. 그래, 일단 계약에 따르는 거예요. 달리 약정했으니까 그 약정에 따라 구성력 배제. 그죠? 그렇게 돼서, 계약서 입장이라는 것만 간단하게 선택형 지문 하나 정도, 뭐, 모의시험에서 나오는 정도니까 그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가 이제 상총이 들어가는 거죠. 상인의 의의와 종류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상총 상행이 실제로는 사실 귀찮아서 공부 잘 안 하잖아요. 저희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게 좀 근데 또 막상 공부하려면 상총 상행이 어려워요. 저기가. 그죠? 민법이랑 구별도 해야 되지. 또 막상 또 정치하게 따져 들어가면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근데 하여튼 지금 민법하고 그죠? 상법하고 이 경계선에 있는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알고 상법 이게 별개 영역으로 하면 또 굉장히 어려워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연계될 수 있고 또 비교될 수 있는 거는 비교하면서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책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해놨어요. 상총만 해도 사실 이거 책 많이 줄여놨는데 굉장히 막 장하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들 일단 상법 여기서부터 합시다. 그러면 상행이 오면 됐고 이제 상인부터 상총. 상충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갑이 상인이다. 이제 민법으로 하면 얘가 본인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을이 대리인이고. 그러니까 민법적으로 본다면 이런 구조는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래 대리인, 병의 상대방. 그래서 이렇게 대리행위를 하면 대리행위를 했다. 그러면 법률 효과는 이렇게 귀속된다. 그래서 얘네 둘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효과 계속이 된다. 효과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상법으로 가면 그죠? 상법으로 가면 본인이 이제 상인이 되겠죠. 상인. 그죠? 상인. 그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마찬가지 대리인. 이거는 뭐 이제 대리인이 상업 사용인으로 나오잖아요. 상업 사용인으로. 크게 이렇게 돼 있죠. 상인하고 상업상인. 상대방에 대한 거는 뭐, 그죠? 상대방에 대한 거는, 저기 구체적으로 상법이나 민법에서 뭐 크게 논의를 안 하니까 상대방, 상대방. 그래서 상법은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그죠? 이제 민법도 그렇고, 그죠? 여기서 이제 거래 상대방. 상대방이 나오는데, 그래서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외관 이론이 많이 나오죠. 외관 이론. 그죠? 거래 상대방 외관 이론. 그래서, 외형 이론, 외관 이론 이게 나온다.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민법보다 상법은 훨씬 더 거래 상대방 보호 측면이 강하죠. 그죠? 그래서 특히 선의 무중과실, 그 선의 무중과실인 상대방 다 보호를 한다. 그게 이제 외관 이론으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쭉 보면 그래서 상인은 이제 상인의 첫째 쟁점이 이제 상인의 개념이 나오죠. 개념. 그다음에 두 번째 취득 시기, 그죠? 취득 시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인적 설비는 상업 사용인을 사용하고 물적 설비로서는 물적 설비의 상호.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호 등기. 그죠? 상호 등기사항. 그죠? 절대적 등기나 상대적 등기사항 등기를 한다.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업 사용인. 상업 사용인은 다시 세 명으로 나눠지죠. 그죠? 지배인. 그 다음에 뒤에 나왔죠. 부포상. 그죠?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인 부포상. 저금의 물판사. 물건 판매 상업 사용인. 물판사라고도 하고 물판사라고도 하고 그죠? 이렇게. 이런 것 정도가 나오는데 지배인 정도가 중요하죠. 여기서 대리인 지금 민법상 대리인이랑 그죠? 상법상 대리인은 거의 지배인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요. 그다음에 거래 상대방 보호 이론. 보호 이론에서 이제 여기 외관 이론이 지금 이제 상총만 4개 나온단 말이에요. 상총만. 그죠? 여러분들 그 다 비슷비슷해 가지고 그죠? 존부진해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4개가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지배인에서 이제 요 지배인 파트에서 표현 지배인 거죠. 표현 지배인 14조. 그죠? 14조 하고. 그다음에 명의 대여자. 이제 상호에서 명의 대여자가 나오죠. 명의 대여자. 그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에서는 이제 등기 파트에서 그죠? 부실 등기.
39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도. 그 다음에 양도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영업양도. 그죠? 그래서 양도 했을 때, 그죠? 영업양도 파트에서 외관 이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공부할 때 항상 이 네 개가 헷갈려가지고 했는데 책에는 맨 뒤에다가 이거 다 비교를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상법은 비교를 해놓고 이렇게 선택형 대비하고 사례형 대비할 게 많아요. 이거 뭐 저 뒤에 가면은 회사소송법 가면 회사소송 가면 소송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다 비교해서 해놓고 물론 저 어음수표도요. 거기 가면은 뭐 배서에 무슨 배선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비교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건 할 때마다 도표로 해서 여러분들 나눠 드리거나 책에 있는 걸로 확인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상법의 개념, 상인의 개념, 시기, 상호, 등기, 양도까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상업사용, 지배인, 보상, 물판사, 그 다음에 요 각 사이에 껴들어가 있는 거, 그죠? 외관이론. 시험도 사실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시험도 다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다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항상 거래상대형 보호 방안이 제일 중요하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 개관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상인의 개념부터, 그죠? 상인의 개념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법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 조문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조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상법 조문 막 찾아가면서 조문 몇 조다 몇 조다 하는 거는 상법은 오히려 민법이나 민사소송법보다 상법이 조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문 따라서 막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책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책으로 이 개념 정리하고 조문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조문에 따라서 막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기본 이론으로 때려놓고 그냥 저기 뭐야 조문은 몇 조에 있다 이 정도만 가볍게 보는 걸로 대체를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이제 첫날이니까 이제 상법에서요. 그죠? 이제 4조 한번 찾아만 보겠어요. 상인 개념에서 4조 그래서 4조로 가서 상법 전에서 그래서 이제 그 상인 개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상인 개념. 그래서 첫째 당연 상인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그죠? 자르고 상행위를 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 그죠? 그 상행위가 46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인만 해보세요. 46조. 여기 책에는 안 실어놨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46조는 기본적 상행위. 그죠? 기본적 상행위에서 1호부터 쭉 뭐 매매 뭐 임대차 쭉 해서 46조. 이건 찾아만 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 찾아만 볼 수 있고 시험에 나오는 건 몇 개 안 된다. 이렇게. 그게 이제 기본적 상행이죠. 그게 이렇게 사조하고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고 그러고 5조 가면 이랑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그래서 설비상인이라고 그러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의제상인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거는, 그래서 저기 5조에서 말하는 상행위는 47조죠. 그죠? 보조적 상행위. 그죠? 상인이 영업을, 찾아보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그래서 47조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가 중요하고 네모쳐놓고 46조는 다시 기본적 상인 1호부터 22호까지 있는데 영업으로죠. 영업으로. 그냥 둘 다 영업이죠. 영업은 똑같아요. 영업은 똑같다. 예,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문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책에서는 3페이지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본 대로 당연 상인하고요. 그죠? 당연 상인. 그래서 여기서 개인이 있고 상사 회사가 있고 그죠? 상사 회사가 있다. 어쨌든 당연 상인은 그죠? 그 개념적으로 자기 명의로 그죠? 자기 명의로 해야 되죠. 자기 명의. 그다음에 46조 그러니까 기본적 상행위를 46조 20 거기 다 특별법 2개 있는데 그건 뭐 한번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영업으로 해야죠. 영업으로.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당연 상인이죠. 그죠? 그래서, 개인, 특히 개인이고. 상사회사는, 저기 기본적 똑같죠. 상사회사 명의로 자기 명의로 영업으로 한다. 그래서 영업의 개념에서 차이가 있지만은, 영업의 기본 개념은 다시 이 영업이요. 영업, 상행위를 영업으로 한다. 그래서 여긴 다시 4개. 그죠?
예, 그래서 앞자 따면 영계 대기. 그래서 앞자 상법도 앞자를 많이 따죠. 되게 많이 딴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 수 있는 건 다 따서 연습을 해서 단순함기 할 수 있는 건 단순함기. 좀 지저분한 거는 빨리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고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외적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성이 있어야 된다. 보통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준비를 해볼 수도 있도록 하고 첫날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명의는 첫째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거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계산이 귀속 주체는 아니라는 거. 그죠? 그리고 셋째 개념이 이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실질. 이제 저 회사법 가면은 실질설에서 다 형식설로 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 저기 주주명부 그런 데서 누가 주주냐 해서 실질설에서 형식설로 다 바뀌었는데 여기는 아직 실질이에요. 실질. 아직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씩 체크를 해내서 한번 보겠어요. 예, 그래서 의제상인요 끝나고 하기로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3페이지 앞에 당연상인부터 간단히 개념 정리. 이게 뭐 선택형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첫날이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는 해놔야 되니까 당연상인, 의의와 요건, 당연상인이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영업으로 그죠? 그래서 46조 영업으로 46조에 딱 규정이 돼 있잖아요. 영업으로 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4조하고 46조를 합치면 된다. 그래서 2번 자기 명의일 거 간단히 하면 동그라미 1번 자기 명의란 권리 의무 귀속 주체,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갑대리인 이렇게 해서 하나씩 보면은 저기처럼요. 본인 그죠? 본인 을 대리인 이렇게 돼 있고 상대방이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럼 얘가 행위를 하잖아요. 얘가 행위자잖아요. 그런데 얘는 갑대리인 을로 이렇게 하죠. 갑대리인 을. 그러면 권리 의무 귀속 주체는 얘란 말이에요. 그죠? 얘가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얘가 뭐 대리행위다. 그러면 이게 계약 당사자가 된다. 민법에서 말하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죠. 상행위로서 뭐 상행에서 매매하거나 뭐 임대차하거나 뭐 소비대차하거나 다 계약 당사자가 된다고 하고 법률 효과가 귀속된다 그러고 똑같은 말 이렇게 해서 법률 효과 기소이죠. 효과 기소. 권리 의무 귀속 주체. 그죠? 이렇게. 그래서 상인은 누가요? 얘가 상인이죠. 그러니까 얘가 상인이다. 상인.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 갑대리인과 같이 대리하거나 갑법인 대표 을과 같이 대표 행위를 했을 때 권리 의무는 본인 갑이나 갑법인에게 귀속되므로 갑이 상인이다. 이건 뭐 너무 상식적이니까 잘 할 거고. 그러나 명의대여가 있다. 명의대여자가 을이고 명의차용자가 갑이다. 그러면 거기에 해보세요. 그러면 명의대여자다. 명의대여자가 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갑이 명의를 차용했다. 명의차용자. 이제 거래행위를 했다. 거래행위를 했다. 그렇게 돼 있죠. 이랬을 때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요. 명의 거래행위로 예컨대 뭐 소비대차를 했다. 소비대차 했으면 이게 이때 돈을 꾼 거는 갑이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실질적 채무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실질적 채무자. 그 다음에 명의대여자는 형식적 채무자. 이런 게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회사법에서도 그죠? 형식, 실질 그죠? 명의대여자, 차용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판단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상인이란 말이에요. 얘가 상인이다. 이렇게 본다고요. 각 교과서 지금. 예, 여기는 아직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점인 명의대여가 있는 경우 명의차용자가 권리 의무 주체가 되므로 갑이 상인이다. 그래서 명의차용자가 그렇죠? 실질적으로 판단하니까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 계산이란 경제적 효과인 손익의 귀속 주체를 말한다. 상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 계산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계산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은 쉽게 말해서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누구한테 입금되냐. 아주 상식적, 가장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돈이 누구한테 입금되냐. 그런 것을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하게 되는 그 위탁 매매. 그래서 갑이 위탁자다. 그죠?
매매를 위탁하는 거죠. 위탁. 그래서 을이 위탁 매매인이다. 이건 여러분들 다 생기초니까 여러분들 다 잘할 거라고 보고 상대방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매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매매 계약.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매매 계약의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권리 의무의 주체. 그죠?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데 얘가 이제 갑의 계산으로 한다.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갑의 계산으로.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매매 계약하고 돈은 여기로 입금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리 의무, 그 다음에 책임지고, 그 다음에 채권 있고 채무를 주는 건 다 을이죠. 얘가 이제 상인이죠. 그래서 을이 상인. 을이 상인이죠. 계산의 귀속과는 달리,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탁매매에선 권리 의무 주체하고요. 그죠? 계산의 주체하고 달라지는 예로, 대표적인 예로 나오잖아요. 민법도 그렇고, 민사소송법도 그렇고, 위탁매매. 그래서 계산이 아니라는 거, 그 정도로만 개념 정리만 해두세요. 이렇게 해서 선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페이지로 가가지고 상행위를 할 거, 이렇게. 상행위를 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 상행이죠. 기본적 상행위. 46조에 이제 22개.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당연상해는 상행위를 하는 자로서 상행위는 46조 기본적 상행위 22가지를 한정적 열고, 그 외에는 아니에요. 그 외에는 전부 다 47조로 가잖아요. 저기, 보조적 상행위로. 또는 특별법, 담사법이라고 그러죠. 담보부 사채, 그 다음에 신탁법, 뭐 했는데 그건 그냥 혹시 선택형 대비해서 문조장만 찍어 놓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판례는 당연상의는 46조의 기본 영업으로, 그죠? 영업으로 한다. 그죠? 영업으로. 그죠? 영업으로 하니까는 이 영업의 개념 요소, 그죠? 영업의 개념 요소. 거기서는 영업으로 한 다음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리, 그 다음에 동종행위를. 영리는 돈을 벌어야 되죠.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그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 그 다음에 대외적 인식 가능성, 기업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거. 그래서 선택형은 그렇게 체크해놨으니까요. 민법이랑 똑같이 민법, 민수법처럼 선택형 몇 년도 이렇게 해서 다 체크해놨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에 5페이지 가보면요. 이제 그 판례들을 따로 모아놨어요. 민법이랑 민법 똑같이. 그래가지고 핵심 체크인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1번 자기명의 거기 먼저 그거부터 하겠어요. 당연상현 다 하고 의대상해로 넘어가면 되니까 1번 당연상현 판단 실질적 판단이다. 지금 여기 실질적 판단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판례는 거기 자기명의란 상해로 생기는 권리의무 주체, 그죠? 권리의무 귀속 주체다, 그죠? 권리의무 귀속 주체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실질. 그래서 여기 상해 판단은 여전히 실질설이라는 거 기억하고, 따라서 행정관청에 대한 허가 명의나 국세청 신고한 사업자 등록 명의와 실제 영업 주체 다르면 실질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그죠? 명의 대여자고 이게 명의 차용자가 다르다. 그럼 실질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갑이 명의 차용자가 상인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업으로의 의미. 영업으로의 의미에 대해서는 판례는 46조 기본적 상행에서 영업으로 행위를 해야 되고 영업으로 한다면 거기서 연계되기, 그죠? 영리, 계속, 대외적인 기업성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 두 번째 문단 영리성. 동그라미 1번 영리성은 점1 돈을 수익을, 그죠? 수익을 창출해야 돼.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또 무상공급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러고. 특히 점 2번은 회사법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할 것. 회사의 영리성은 이익분배를 요건으로 하지만 개인이요. 일반 개인은 이익분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익분배를 그 회사는 더 하나 추가한다는 거. 예, 그건 이제 회사법 가면 또 나오니까. 보고 그 다음에 계속성, 계속적 반복적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외적 인식 가능성, 기업성.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정도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기업성이요. 기업성은 46조 단서에서 4번 오로지 임금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다. 이런 말이 이 조문 때문에 기업성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영사하게 보수받거나 그러니까 임금받을 목적만 이거는 상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 46조 단서 때문에 그래서 말만 멋있죠. 기업성이 이렇게 되는데 46조 단서 때문에 지나치게 영사에게 보수받는 정도만 가지고는 상인에 제외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3번 이거는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들 항상 이것 때문에 많이 이거 46조 그러니까는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 46조 1호에 매매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둘로 나누죠. 그러니까 이거 학자마다 또 다양하게 이거는 해석을 달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판례를 해석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다. 벼나 뭐 과수원 이건 판례는 과수원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갑이 이제 이렇게 직접 재배한 그죠 농산물을 직접 판매 그죠 직접 판매한 경우를 먼저 예를 들면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위탁 판매 그죠 얘한테 위탁 판매를 부탁하는 거죠. 위탁 판매를 해서 위탁 계약을 맺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거는 위탁. 그렇게 해가지고 위탁 판매를 한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얘가 상인인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죠? 판례에서. 그래가지고 저기서 똑같이 그러니까 갑은 이제 자기 명의로 했겠죠. 그 순서. 그러니까는 사례할 때 뭐 이건 처음이지만 저런 거 틀 잡으면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상법도 민법과 마찬가지 틀 잡으면 그대로 써먹는다. 그 다음에 기본적 상행위로서 얘는 46조 1호의 매매다. 그 다음에 영업으로다. 그죠? 이렇게. 요 세 가지가 사례 요건처럼 만들면 돼요. 상인의 요건, 그죠? 여기서 이제 그대로 포섭하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거는 직접 매매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명의로, 이건 매매잖아요. 매매됐고, 영업도 맞단 말이에요. 그죠? 영리 목적, 계속성, 대외적 인식, 기업성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 이제 위탁 판매한 거는 일단 자기 명의로 매매는 해당되지만, 이게 영업성이 없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상인이 아니라고 그러는 판례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다양하게 평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핵심만 체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이게 좀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그랬을 텐데 거기 첫째 줄 판례는 46조 1호 매매에 대해서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매도하는 행위도 영업으로 내모쳐 놓고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상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대도시 사과 판매상 위탁 판매에다 표시해놓고 내모쳐놓고 이는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그러니까 영업으로가 탈락이에요, 그죠? 상인이 아니다라고 보아 거기서 이제 그 사과 가수원 경영자 위탁 판매가 46조는 매매에 해당됨을 전제로 영업성을 갖추지 못하여 상인성을 부정했다. 그렇게 하면 그건 평석이고, 그죠? 그래서 판례를 보면 명확하게 영업으로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걸 판례 입장을 하나 정리해놓고 이것도 선택형 모의시험에서는 나오죠. 그러니까 아직 기출은 안 됐고 이 앞부분엔 기출은 잘 안 되니까 현재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의제상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제상인으로 이제 의제상인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똑같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제상인에서도 첫 번째 개인은 설비상인이라고 그러죠. 설비상인이라고 그러고 민사회사가 있고 민사회사. 그래서 저기는 개인은 당연상인 상사회사.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제상인은 첫째 자기 명의는 똑같아요. 그죠? 자기 명의로 개념은 똑같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가 틀리죠. 기본적 상행위. 그러니까 46조 이외의 상행위. 이외의 상행이니까 이건 다 47조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보조적 상해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근데 여긴 영업으로가 아니라 영업을 위하여죠. 영업을 위하여 요게 조문에 따라서 뭐 그죠? 이렇게 영업을 위하여 근데 영업을 위하여도 영업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개념 요소는 똑같아요. 연기 대개는 대기는 똑같다. 이렇게 그죠? 영업을 위하여 근데 여기는 하나 더 두 개가 추가되죠. 그 조문에 따라서 네 번째 상인적 설비하고 상인적 설비와 네 다섯 번째 상인적 방법 그죠? 상인적 방법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요. 그 설비는 인적 설비는 저기서 본 대로 상업 사용이죠. 그 다음에 물적 설비는 저기서 보면 상호나 등기나 영업소 같은 거. 그러니까 영업장부 이런 건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개념만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따로 할 수 있도록. 그죠? 요걸 갖추는 거고, 그죠? 이렇게 갖추는 거고. 상인적 방법은 당연상인과 같은 방법, 그죠? 당연상인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기랑 차이점이 여기서부터 차이죠.
46조 이하의 상행이 영업을 위하여 상인적 설비, 상인적 방법. 그래서 차이점. 그 다음에 민사회사도 똑같이 상사회사처럼 똑같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영업을 위하여.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해서 회사고. 그죠?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책에서 그렇다면은, 저기 4페이지로 다서 의제 상인에서, 이제 거기, 의제 동그라미 설비 상인이란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으로 자기명의, 그 다음에 46조 이행위.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순서가, 딴 것 하다 보니까 저기서 본 대로 자기명의 상인적 상행이, 36조 상행 이외에 요거를 일일이 오히려 해놓는 게 자기명의 대구적으로요. 그 다음에 상인적 방법, 상인적 설비.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말한다. 어쨌든 뭐, 이렇게 그 두 가지가 차이 나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란, 거기서 본 대로, 상인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물적 설비, 영업소, 장부, 상호, 인적 설비, 상업 사용자가 포함되며, 상인적 방법이란, 당연상이 영업하는 것 같은 방법. 그죠? 당연상인 같은 방법. 뭐, 그건 아니어도 될 거냐. 그렇게 가볍게 본다. 하고, 4번, 자기명의어 영업섬, 연기되기, 당연상인과 공통된다. 다만 상행위를 하지 않는 점. 그래서 그 상행위는 그 기본적 상행위 써놓고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는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거기는 설비 상행과 민사 회사가 있다. 그래서 민사 회사는 상행위 그 기본적 상행이에요. 46조 행위 이외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그죠? 따라서 상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해서는 당연 상인으로서 상사 회사고 그 외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해서 민사 회사다. 대표적으로 거기 농업이나 축산업 원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저기 회사다. 이렇게 그냥 얘만 하면 되겠죠. 농업이나 축산업 원유사업을 목적으로 회사. 그리고 뭐 시험 거의 안 나오니까 개념만 체크해 놓으면 될 거고. 그래서 그것도 오른쪽에 4번으로 가면요. 이제 판례들 4번 설비 상인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여기 설비 상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례들 그죠? 이제 일단 그 학원업 지금처럼요. 이거 이렇게 합격법학원처럼 학원업 이거는 인정을 해요. 그죠? 학원업만 인정을 하고 그 판례 중에서 개주는 상업적 방법이나 설비가 없다 그래서 부정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변호사 법무사죠. 변호사 법무사가 과연 설비 상인에 해당되냐 부정하는 게 판례죠. 이게 그래서 시험은 얘가 잘 나온다. 그죠?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 개주는 상업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게 아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고 결론만 외우면 되죠. 선택형 대비. 학원업은 점포 기타 유사 설비 상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제 상인에 해당된다고 봤고. 그래서 학원업도 그냥 기본 개념으로 가끔 잘 나오죠. 이렇게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두 번째 문단. 판례는 변호사 등 자유직업인은 상인적 방법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면 변호사도요. 당연히 변호사도 돈 벌어 먹으려고 사는 건데 그죠? 당연히 상인이 돼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그래요. 거기 두 번째 변호사법 때문에. 변호사법에서 영리 추구를 제한하고 고도의 공공성, 윤리성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전형적인 상인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그거 두 번째 줄이요. 영리활동 제한 고도의 공공성, 윤리성 때문에 그런 변호사법 때문에 세 번째 줄 중간 상인의 영업한 등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네 번째 줄 중간 상인적 방법에서 영업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거기 여섯 번째 줄에 시험은 이제 그 뒤에서 거기서 선택형 다른 모의시험에서 본시험은 안 나오는데요. 변호사는 여섯 번째 줄 의제 상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호동기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변호사의 상호 등기 신청을 각하해버렸어요. 등기관이. 그러니까 변호사가 상인이라면 상호 등기를 해주는데 상인이 아니라면 상호 등기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상인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한 등기관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그래서 그것 쪽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준비하는다. 그렇죠? 법무사 역시 법무사도 법무사법에 고도의 공공성, 윤리성 강조 그런 것들로 체크를 해두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기 설비 상인은 이 정도로 해서 문제 나오는 거는 아직은 본시험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몇 개 나왔지만 하여튼 그거 그 선택형 대비한 것만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상인이죠. 소상인 상인에 이렇게 세 명 있다. 소상인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책에서 4페이지요. 이거는 뭐 1,000만원 그 동그라미 1번 자본 금액이 1,000만원 미치지 미만이죠. 1,000만원 미만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자본금 총액은 단순한 영업재산의 총액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 저 선택형 지문이 뜬 게 이제 2번이죠. 그래서 소상인에는 그 앞잡쳐서 지호 등장 해가지고 그 네 가지가 적용 안 된다고 그러죠. 지배인, 상호, 상업등기, 상업장부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의미는 그 이용해야 될 상법상 의무가 없고 그 다음에 이용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히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요. 지호 등장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히 하나 대비를 해두세요. 사실은 근데 이거 나왔을 때도 이거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나왔으면 이거 공부 안 하잖아요. 소상인.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엽적인 걸 신경 쓰다 보면은 주류적인 걸 못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한 20개 중에 15개만 맞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6페이지로 가서 그럼 이제 상인의 개념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상인의 개념. 그래서 이렇게 공통되게 요건처럼 암기할 거 요건처럼요. 이렇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상인의 자격과 취득.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인의 자격. 취득 시기와 상실 시기, 그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뭐 결론만 알면 되는데 법인은 설립 등기 시, 그죠? 설립 등기. 상실은 청산, 해산도 아니고 저기 청산 등기도 아니고 해산 등기도 아니에요. 청산 사무가 종료되죠. 이건 민법도 그렇고요. 민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오면 요게 하여튼 잘 나와요, 이게. 각종 모의시험에서 청산 등기시나 해산 등기시가 아니라 청산 사무 종료시 설립 등기 이건 뭐 너무 뭐 당연한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자연인 이것도 대외적 인식 가능성이라고 그러죠. 인식 가능 시 그죠? 판례가 그다음에 상실은 뭐 사망하거나 뭐 영업 폐지하거나 이거는 뭐 뒤에 건 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잘 나오죠. 여기선 요게 잘 나오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연인이 이제 주로 영업의사, 야, 내가 학원업을 하겠다. 그죠? 학원업을 하겠다. 그래서 영업의사를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하기 위해서 영업자금을 차용한다. 차용.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죠? 학원 건물을, 그죠? 학원 건물을 임대든 매매든 하겠죠. 임대든 매매든, 그죠? 그래서 이제 영업을 개시하고, 이렇게. 보통 장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그럼 이때 언제부터 상인이냐 이렇게 되죠. 여기 참 여기. 그래서 영업 차용하면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상대방이 이제 인식하는 거죠. 아 얘가 이제 학원 하려고 돈 꾸는구나 인식. 그런 다음에 건물을 하여튼 임대든 매매든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을 개시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랬을 때 그럼 언제부터 상인이냐? 그랬을 때 이건 간단하죠. 이때부터죠. 돈 꿔달라고 하고 그래. 너 뭐하러 꾸는데 학원 하게. 오케이 꿔줄게 할 때 이때 상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때부터 상인이 되는 순간 뭐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54, 64예요. 54 가장 기본적인 거죠. 54조 상사율 연 6푼 그 다음에 64조 소시 5년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별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 정도로 가볍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제3강에서 6페이지 그래서 상인의 자격 취득과 상실에서 상인 자격의 의의 영업상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이건 뭐 금방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상인 자격을 취득하면 상법 적용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그러면 54, 64라고 그랬죠. 연 6푼 5년 논의의 실익이 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개 있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이라는 뜻이고 그죠?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 법은 설립 등기시다. 그래서 1번 법인은 상사, 민사 언제나 상인 자격을 갖는다. 회사는 항상 상인이다. 회사는 상인이다.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회사는 설립 등기 내묻히고 한때 법인격을 취득하면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설립 중 회사. 설립 중 회사는 아직 비법인이죠. 설립 등기가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였으나 설립 등기행위 아니죠. 설립 준비행위 설립 준비 그죠. 그래가지고
영업의뢰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해에 해당되므로 상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설립 중 회사는 그러니까는 아직 상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설립 등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나 거기 영업의뢰하여 그죠? 그러니까 상인으로부터 돈을 꿨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지금 금방 들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인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설립 중에서는 상인은 아니지만 영업적 상행위를 설립 준비해서 영업 자금을 차용을 했다. 이랬을 때는 보조적 상행위는 된다는 뜻이에요. 상행위. 그러니까는 상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숨은 뜻은 상대방이 상인이라면 일방적 상행위가 돼가지고 상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자연인은 거기에 객관적 인식 가능성 설이다. 그래서 4번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 4조 5조 영업행위를 개시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고 보는데 그럼 그때가 언제냐? 판례는 객관적 인식 가능성 설인데 판례가 여러 개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영업을 위한 첫 번째 판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준비행위를 할 때. 아울러 개업 준비 행위는 영업 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그게죠. 상대방 객관적 인식. 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해견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객관적 인식할 때 상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똑같은 판례로서 거의 영업자금 차입행위. 차입행위도 거기 밑에로 오른쪽에서 상해를 준비하는 행위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두 번째 줄 행위자의 주관적에서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였고 상대방도 행위자 설명 등으로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인식했다면 상해에 관한 상법이 규정이 적용된다. 해가지고 거기 영업 개시뿐만 아니라 개업 준비행위를 착수한 때 점포 임창이 점포 구입 또는 그러니까 영업자금 차용행위죠. 에 대해서 상대방이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상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그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차용행위죠. 영업자금 차용행위 상대방이 인식 그죠? 그다음에 인대 영업 개시인데 이때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죠? 판례가 그때부터 상법 적용된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서 그 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보면 개인이 영업 개시 의사 두 번째 영업자금 차용행위, 영업준비행위, 보조적 상행위 다 같은 부류에 속하는 행위들이고 3번 상대방의 설명에 상대방이 영업좀 인식하였고 그 다음에 4번 영업점포 임차, 구입, 매매행위 뭐 했다. 5번 영업개시하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에서 동그라미 3번이죠. 상대방 인식시 상인 자격 이때부터 상법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의 상인 자격 상실 시기, 상인 자격 상실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사실상 종결, 동그라미 1번, 자연인일 때는 사망, 뭐 밑에 영업 폐지, 뭐 그러니까 자연인은 뭐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은 해산만으로 소멸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자를 하나 써놓으세요. 청산 사무 종결. 그래서 조금만 글씨 청산 등기시 상인 자격 상실하지 않고 실질적 청산 사무 종결 시. 그래서 그것만 준비하면 되겠죠. 법인에 대해서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핵심 체크 판례는 1번, 요거는 기록형에서 한번 논점으로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대표이사가요, 돈을 빌리는 행위. 이건 상행위가 아니라고 그러죠. 부정. 그래서 왜냐하면 판례는 회사가 상법에서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상인의 대표이사 자체 개인이 상인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회사가 상인이지 대표이사가 상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이 물론 대표이사 개인이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려고 돈을 꾸는 거 이건 당연히 상해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회사의 운영자금 목적으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상해가 해당되지 않는다. 그거는 주의하고 이런 또 기록형 같은 거 이런 거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탁탁 그런데 이런 거 그냥 판례만 읽고 막상 문제 나오면 못 찾는단 말이에요. 아 이게 그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저기였죠. 상해가 해당되니까 민사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는 거였어요. 상사 5년이 아니라. 그래서 피고는 상사 5년 적용된다고 예상되는 주장을 했고 이제 반박으로서 이거는 이 판례를 쓴 다음에 이거는 민사 소멸시효 10년이 걸린다. 그래서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항상 상법이냐 민법이냐, 그래 54, 64 항상 그거 기억해 놓으란 말이에요. 상법 54조, 64조. 그 다음에 2번 영업자금 차용 행위 상인자격 취득 시기에 대해서 판례는 동그라미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 적용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어떤 자가 자기 명의요 네모쳐놓고 자기 명의로 준비하는 것을 말하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 네모처럼 그걸 X해버리면 돼요. 다른 상인 영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명의로 준비 행위를 말한다. 그렇게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아까 학원 문제 나왔었죠. 갑이 학원 설립 과정에서 영업 준비 자금으로 을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였다. 그러면은 갑이 학원 운영하는 학원업은 아까 얘기했죠. 학원업은 여기 있죠. 학원업은 이게 저기란 말이에요. 점포 상인 그죠? 설비 상인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의제 상인이다. 그래서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서 상인적 법 영업하는 것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하여 갑은 5조 1항의 의제 상인에 해당된다. 상인이 됐고 그 다음에 갑이 차용행위는 그렇다면은 의제 상인이 되는데 언제 상인 자격 취득하느냐예요. 언제 상인 자격 취득. 그래서 상인은 되는데 상인 자격이 취득했을 때 갑의 차용행위는 학원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 상대방 을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으므로 그때요. 아는 시기. 그죠? 알고 있었던 시기. 그게 인식이잖아요. 그때 상인 자격. 그래서 있었으므로 차용행위를 할 때 갑은 거기에 상인 자격을 취득한가 아울러 그죠? 그 다음에 그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에서 보조적 상행위가 돼서 64조 상사 소멸시효 그죠? 5년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사정을 여기서 그죠? 이렇게 말하고 그죠? 이렇게 나 돈 좀 꿔달라 인식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돈을 꿔줬다. 그러면 이때라는 뜻이죠. 인식했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계속 똑같은 말 반복이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는다. 예, 그까지 해가지고 상인 자격 취득과 상실 파트는 그 정도로 준비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은 여기서 이제 상인의 개념과 그죠? 취득 시기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죠 이제 여기 대리인 그래서 상업 사용행 그래서 지배인 부포상 물판사 여기 그래서 이제 지배인이 그나마 지배인이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요거 끝나면 상호 등기 양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 상업장부하고 영업소가 있는데 그건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개념 조문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8페이지 상업사용인과 지배인 이렇게 되는데 예, 여기서 그러면은 요까지 하고 10분 쉬고요. 여기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 지우는 거는 여기만 좀 지우도록 하고